이번 주 주요 가상자산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2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관계사 빗썸홀딩스의 전 대표가 불법 상장피를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장피는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해주는 대가로 받는 불법 수수료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26일 배임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200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에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안 씨는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A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합계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법원은 안 씨가 현금 30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올해 들어 가상자산 상장피 관련 수위 높은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계의 관행처럼 공공연히 이뤄지던 상장피 수치를 막기 위해서 관련 제도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대 뒷돈을 받은 코인원 전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빗썸 판결은 이러한 판례가 정립된 뒤 나왔습니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의 최대 주주사입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빗썸홀딩스는 빗썸의 지분을 73.56%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최대 주주사의 전 대표가 상장피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셈인데요. 이번 판결로 빗썸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을 매입한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가 출시될 전망입니다. 26일 비트와이즈와 스트라이브 파이낸셜은 각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관련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비트와이즈는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스탠다드 코퍼레이션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최소 비트코인 1000개를 보유하고 있고 시가총액 1억 달러 이상, 일평균 유동성 100만 달러 이상, 자유유동 주식이 10% 미만인 기업이 이 펀드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이 펀드는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스트라이브 파이낸셜은 스트라이브 비트코인 본드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스트라이브 파이낸셜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함께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발탁된 비벡 라마스와미 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경선 후보가 설립한 곳입니다. 이 ETF의 투자 설명서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이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 구매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에 투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포함해서 다수 기업이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채택하면서 이 같은 ETF가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전 세계 상장사 가운데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달 기준 이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총 보유량은 44만 4,262개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이 기업 주가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약 422% 폭등했습니다. 이 기업은 꾸준히 비트코인을 추매하면서 최근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장은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사례를 따라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기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메타 플래닛이 단적인 사례인데요.
이달 기준 이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는 총 1761.98개입니다.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밝히면서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메타플래닛 주가는 무려 2000%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기관 투자가의 비트코인 매입 전략도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5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보유한 국내 투자자 수는 지난 11월 말 기준 1,55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월 말 대비 61만 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30%, 즉 3명 중 1명은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는 반면 국내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친화적 규제가 갖춰진 곳을 찾아 떠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넥슨 블록체인 자회사 넥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카카오 클레이튼과 라인 핀시아의 통합 메인넷 운영사 카이아, 네오유즈의 네오핀 등이 아부다비를 택했습니다. 넥스페이스는 아예 내년부터 아부다비에 독립 사무실을 열 계획입니다. 국내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도 올해 아부다비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네, 김서준 대표는 디센터와의 인터뷰에서 해시드가 이번에 아부다비에서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을 구현했는데 한국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다면 어디서부터 제도를 손대야 할지 가늠조차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부다비의 실험적 환경을 높이 평가한 건데요. 그는 특히 이 현지 공무원들이 마치 IT 기업처럼 움직이면서 해외 혁신 기술과 자본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특히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공무원을 만나 블록체인 관련 제안을 하면 보통 안 된다라는 답변을 많이 듣는데 이곳에서는 해봅시다. Let's try 라는 대답을 주로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처럼 가상자산 거래 시장뿐 아니라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이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